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한 삶이다. 약간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으면 되게 나는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요즘 그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고민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자기가 생일이 됐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안 오는 게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저한테도 비슷한 고민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생일이 돼도 아무한테도 뭐 연락 한 번이 없는 삶, 카카오톡 선물함이 텅텅 비어 있는 삶, 이런 거 나 너무 헛산 거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나는 하는데 받지는 못할까? 그게 가장 서러운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저는 그런 삶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이게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어른이 점점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친구에 대한 범위가 너무 좁아요. 좁고 깊어요. 그러니까 생일 때만 되면 굉장히 세심하게 빠지지 않고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친구야. 내 속 깊은 얘기 이런 것들 다 들어주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만나야지 친구 아닌가 뭐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친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절망을 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한 삶이다. 약간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으면 되게 나는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힘들 때 내가 아는 사람 많은데 연락처 되게 많은데 쉽게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약간 또 외로움도 느끼고 고독해지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잖아요. 정말 그 진정한 친구 하나씩은 꼭 주인공 옆에 있어요. 예, 반드시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모든 일상을 다 공유하고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고 함부로 막 얘기를 하면서 놀려대도 농담으로 서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주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란 이래야 돼. 진정한 친구 하나쯤은 있는 게 당연. 안 그런 나는 뭔가 인생을 잘못 산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상 우리가 살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조연 친구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그러면은 친구라는 거 어떻게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그게 친구 아닌가? 들어오는 고민 중에서 밥을 사는 문제가 저 친구가 너무 인색해요.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그 돈을 내가 좀 더 써서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굴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을 어차피 만나는 거라서 그 정도 돈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사주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로 돈을 쓰는 게 아까우면 사실 시간도 돈인데 그렇죠. 그럼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고 더 기분이 좋아지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과의 시간은 안 아까우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생일날 연락 안 해도 뭐 한 달 넘게 연락 안 해도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항상 편해.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봐도 너무 반갑게 얘기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몇 개월 좀 떨어져 있는 순간 서로 배운 것들을 막 얘기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 진정한 친구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깊은 관계의 친구 한 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만나는 친구 한 명 있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10명 있는 게 더 심리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인생에 더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장 쪼개기 뭐 이런 것처럼 친구도 좀 쪼개면은 좋겠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야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보러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절대 가기가 싫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막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친구한테 만능 친구를 기대하는 게 또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막 술을 안 좋아하는데 굳이 내랑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해서 억지로 막 술을 먹으려고 한다던가 이거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술 먹고 막 속 얘기하는 친구, 책 같이 읽고 얘기하는 친구, 아니면 전시회 같이 보러 간 친구, 맛집 탐방하는 친구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 약간 내향적이신 분, 친구 만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말은 좋지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예, 한국 사람들 80%가 내향인 기질을 타고나고요. 다들 어느 정도는 사회성을 조금 개발을 해서 약간 짜내는 면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내 바운더리에서 한 발만 밖으로 살짝 내밀어 보면은 또 맞는 사람들이 다 만나지거든요. 그냥 나는 한 명만 깊게 사귀면서 이 친구랑 독서도 하고 싶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집스럽게 정말 관계에 대한 갈증만 호소를 하면은 그건 정말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이긴 한데 먼저 잘 안 다가가거든요. 친구 사이에서도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근데 연락이 오면 되게 잘 만나요. 오시는 분들은 저 먼저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좀 뚜렷해지면 그런 연락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연락하나 보면은 제가 뭐 고민이 저한테 되게 연락이 와요. 그리고 갈 때 되면은 되게 밝아져서 되게 치유받고 간다. 좀 고민이 해결된 것 같다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왜일까 보면은 제가 난 이런 사람이라는 게 되게 뚜렷하니까 제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가 뚜렷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맞아요. 예. 이렇게 앤드류님처럼 유명 크리에이터가 아니라고 해도 본인 캐릭터와 본인의 장점과 이런 것들이 뚜렷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와요. 다가와요. 맞아요. 옷 되게 관심 많은 애도 있고 전시에 관심 되게 많은 애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되게 잘하는 애 있고 그러면은 심심한데 이거 보고 싶은데 그럼 얘한테 야 요즘 애니메이션 재밌는 거 뭐 있냐? 물어보고 예, 그렇죠. 나 옷 사러 가야 되는데 나 잘 못 골라서 같이 가줄래? 이렇게 하는 친구. 그러니까 그런 게 뚜렷할수록 이제 그런 친구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면들을 좀 어필을 하고 내 개성과 내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안으로 구겨 넣기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야기하고 드러내도 되거든요. 내향인들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실 진짜 그 친구 한 명한테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서의 막 기대감도 가질 필요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친구가 없을 때 내가 만날 사람이 없을 때가 성장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 그 해외 생활도 오래 하기도 했고 한때 과거의 인연들과 이제 연락이 좀 멀어지고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변해가지고 이들과 더 이상 공감대가 없고 지금 나의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할 사람들은 또 나를 만나기 너무 바쁘고 애매한 그 중간 과정에 있을 때 친구가 없을 때 그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와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친구 말고. 그러면서 더 공부하게 되고 책도 읽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글도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때를 사용한다. 와, 정답이네요. 왜냐면은 요즘은 사실 친구들이 너무 많이 불러내요. 만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이번 기회에 얘기 좀 하세요. 좀 자제하시라고. 제 카톡 보면은 저 이렇게 글 쓰는 중 이렇게 책 쓰는 중 이렇게 해놨잖아요. 연락하지 말라고. 한때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쓰게 되면은 아예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브를 할 때 퀴즈를 하나 냈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그 단어가 뭘까요? 나였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보통 뭐 배려, 시간. 네, 예. 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관계를 궁극적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집착이란 걸 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관계에서 제일 해로운 게 사실은 집착이에요. 정말 관계에서 지양해야 될 게 뭐냐? 관계 사냥꾼. 그것 좀 하지 마시라고. 네.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사냥의 특징이 타겟을 정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하고 뭔가 친구를 하고 싶어. 타겟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꾸 다가가고 목표로 삼아서 선물도 하고 들이대고 근데 이런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냥감을 정하고 이 사람을 겟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상대방은 그걸 알아채고 겁을 먹어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무서워요. 예, 그 부담이라는 게 사실 공포의 다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또 자연스럽게 맞아서 가까워지는 게 순서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얻는다.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가 바라지도 않는 거를 막 주고 혹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를 막 얘기하는데 난 필요 없는데 나한테 왜 그래? 막 섭섭해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주기만 할까요? 왜 주는 만큼 받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줘놓고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걸.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닐 때는 그 사람은 받았다고 인식을 못 하거든요. 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감정이 섭섭하다거든요. 차라리 불같이 화를 내면 낫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이 규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섭섭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기준에서는 무언가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섭섭함이 무럭무럭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모르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이걸 허용해 줄 만한 사람일까? 예,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섭섭하다는 마음을 깨고 그 점은 좀 네가 선을 넘은 것 같아. 아니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네가 갑자기 뚝 끊어서 내가 좀 섭섭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차라리 할 수 있으면은 그건 더 이상 섭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서부터 무언가 섭섭한 감정을 계속 쌓아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해롭습니다. 관계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섭섭한 감정은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근데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죠. 나 섭섭해 죽겠는데 내가 그 섭섭함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상한 행동으로 그 섭섭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 공격성. 네. 패시브 어그레시브. 수동 공격성이구나, 그게. 차마 내 입으로 말은 못하는 그런 자잘하지만 치사할 수도 있는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쌓이면은 정 떨어진다. 그런 감정을 상대가 느끼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는 끝나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걸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곱씹는 거예요. 자다가 밤 1시에 깼는데 갑자기 그 친구와의 관계가 다시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을 너무 들여다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과 무언가 시도가 없으면은 그 어떤 깨달음도 안 오더라고요. 관계에서도. 그냥 내 안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무언가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은 저는 조금씩 드러내서 조심스럽게 사람들한테 좀 살짝 다가가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범위를 넓혀보는 것. 내가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다, 외롭다 라고 생각이 들다면 진정한 친구라는 거에 대해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그 좀 기준점을 좀 낮추고 다양한 면에서의 이제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를 좀 뚜렷하게 만드는 성장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면 그 외로움도 덜할 거고 네. 그리고 좋은 관계가 됐을 때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이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분류하는 연습 이런 걸 하면 되게 좋겠네요. 네. 어떻게 정리 굉장히 잘하시네요. 천재 아니야? 또 전 지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